두 권의 책 한번 보시고 나는 이렇게 한 달에 두 권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하신 분 계세요? 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 내가 살면서 이렇게 책을 한 번에 한 달에 두 권 읽어본 적이 처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없나요? 김소은 리더님 처음. 네, 별로 없네요. 아, 우리 박윤경 리더님, 와, 맞아요.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한 달에 두 권, 저도 요즘 한 달에 두 권씩 책을 읽으면서, 와, 이게 한 10년, 3년, 5년만 누적돼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듯한 기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더님들이 책은, 읽어보시고 아마 생각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 책.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즉,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잖아요. 또 선입견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적인 그런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분명한 사실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내가 전달을 했을 때 뭔가 부정일까, 선입견이 많을까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났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안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의 최고의 기의 책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유통의 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고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그 오해의 소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인식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김태수 박사가 쓴 책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를 풀어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 이런 시대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갖고 있는 거구나.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선입견과 오해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좀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오해에 대한 현실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법과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고, 결국은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드는 생각이, 평범한 사람이 소득을 만들어 가는 데는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생각하는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수라는 이 박사님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치가 있는 분위기에 아무리 우리하고 신뢰관계가 있지만서도 우리가 전달하는 것보다 그분의 언어로 책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면 이 오해에 대한, 편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빨리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죠. 어떠한 얘기로 나의 어떠한 진심 어린 말이 그 사람에게 책이라는 거를 읽게 할까? 그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보면, 어쨌든 읽고 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텐데, 그 읽게 하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리더님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서윤 사장님, 한국사의 최고의 기의 책을 읽게 해야 되겠어. 저 사람한테.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야. 어떻게 읽게 하시겠어요? 잘병가이신 우리 이서윤 리더님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서윤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자, 지금 평택이시죠? 평택의 분위기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 아나운서, 네, 목소리 들리시죠? 백골이 목소리 들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정말 뭐 안 시켜도 좋아하고 뭐 책을 하루로도 안 읽는 날이 거의 없을 만큼 그런데 불행히도 제 주변에는 사서 줘도 안 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첫째로는 뭐 눈이 아프다, 피곤하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책을 읽게 하는 거에 제 나이 또래에선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책을 간략히 요약을 해서 꼭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만 딱 들이밀고 이제 이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뭐 누구나가 지금 뭐 사업은 아니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다 뭐 쿠팡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본인이 이제 사면서 이렇게 쿠팡에서도 포인트가 쌓여서 나중에 일정 금액이 차감이 알아서 되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건강은 100세 시대를 가고 있고 지금 부모님들 다 요양원에 가 있는데 우리가 안 아프고 살기는 아마 그런 확률은 없을 것 같다. 건강 챙겨가면서 그걸 포인트로 착착 쌓아서 내 노후를, 연금을 300 이상을 타도 부족하다는 노후, 어, 그러면 지금 3, 40대들은 노후에 과연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그런 얘기 하가면서 책의 일부분을 그냥 이용한 걸로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당연히 사서 줘도 이제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니에요. 주변에 아주 젊은이가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더 안 돼요. 젊은 애들도 안 읽어요? 미디어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의 큰 어떻게 보면 아쉬운 문화예요. 제가 미국을 많이는 안 갔지만 거기는 7, 80대 할머니들도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면 조그만 그 문고판에 글씨 작은 거, 이런 것들 보시고 세탁소에 오는 손님들도 언니네 세탁소에 잠깐 가봤지만, 뭐 가방에 이렇게 계산할 때 보면 늘 두세 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만 빡세게 공부하지, 대학만 딱 졸업하면, 학교만 졸업하면, 아예 이 책자하고는 멀어지는 아주 희한한 문화가 있어서, 어, 진짜 우리 이 유사나 우리 리더님들 책 읽는 문화가 전파하는 것도 건강 음, 전달과 읽는 거 전달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음. 하네요. 그 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책을 읽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굉장히 짧게 요약해 주면서 그 문구를 얘기하면서 책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아마 솔깃하신 분들은 읽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는 누군가를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이런 오해와 편견에 쌓여 있어서 누군가가 부정의 대답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동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의 대답을 하는 사람하고 미팅하는 것보다 부정의 대답을 하는 사람하고 훨씬 많은 미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제안을 했을 때 노가 훨씬 많지 예스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가 스스로 보호하려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 여러분, 어, 반드시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 플러스라는 책, 읽어보셨죠? 오늘 아침에 저희 팀의 매일 미라클 모닝 한 7, 8명이 함께 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더하기 빼기, 오늘 아침에 한 얘기는, 이제 중간중간 제가 인용을 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더하기 빼기도 공식이 있잖아요? 성공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살면서 사실은 저는 이런 성공에 대한 책을 처음 읽어봤어요. 그리고 법칙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어메이징 했고, 진짜. 이 책을 왜 일찍 읽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 뭔가 요약 정리해주니까 제가 좀 뭔가를 따라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부자가 되기, 여기에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은 죄고 반드시 부를 축적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17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음,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잠재의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잠재의식. 우리 리더님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하고, 여기에 가난은, 부를 반드시 만들으라고 하고, 근데 부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데, 누구나 부를 이루진 못하잖아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조성희 씨의 많은 유튜브나 이런 강의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리더님들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나 그럼 여기에는 17가지만 내가 하면 나 진짜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부를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액션을 하면? 고정아 리더님 지금 대답하셨거든요? 어.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정아 리더님? 액션하기 전에 리더님의 잠재의식 안에 돈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된다라고 조성희 씨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례로.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 자아상을 생각을 해보면, 어, 모든 생각이 대부분, 이런 거죠. 뭐 이를테면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예뻐. 예쁜 사람이야.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너무 예뻐. 그럼 무슨 어떤 생각을 하냐면 쟤는 머리가 비었을 거야. 쟤 아토피 있을걸? 옷 벗겨보면 다를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겉으로는 너무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으면 뭐 하나는 흠집이 있을 거야. 남편을 너무 잘 만났어? 그러면 남편이 집에서는 폭력을 쓸 수도 있어. 밖에서 너무 자상하면. 뭔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랑 내면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돈에 대한 생각도 그렇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부자를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불법적으로 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그냥 돈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많이 벌어? 약한 자를 괴롭혔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돈이 많은 부자를 보면. 부정의 생각이 많은 거죠.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겉으로 좋은 차를 누군가 타고 다녀. 부자야. 그럼 속으로 제 월세 살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그래서 옛날에 왜 그런 말 있었잖아요. 벤츠 거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돈에 대한 생각이 부정의 생각이 훨씬 많은 거죠. 누군가 시각을 바라보고 부자를 바라보거나 혹은 돈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뭔가 나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서는 부정이 있는데 겉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데 속에는 부정의 생각이, 나는 힘들게 일 못해. 난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이 최선이야. 어떻게 밤낮을 바꿔가면서 일해? 어떻게 투잡을 할 수 있어? 난 못해.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어, 이런 거 있죠? 나는 박청자 편합범 스폰서님처럼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난 박청자 편합범 스폰서님처럼 그렇게 전국을 팔도를 다니면서 난 잠자리 바뀌면 죽었다 깨나도 난 잠 못 자. 나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막 이런 거 있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돈을 원한다고 하지만 내면에서는 돈을 그걸 보고 밀어낸다고 한대요. 그 부정의 그 기운이 돈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서는 돈을 원하지만 잠재의식에서는 돈을 밀어내기 때문에 행동은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잠재의식에서 나온대요. 행동이 잠재의식에서 나오는데 잠재의식은 돈에 대해서 부정이고 의심이고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수 없어. 온 마음이 여기에 가득한데 입으로는 돈을 벌고 싶어. 근데 액션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액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장혜정 사장님, 액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잠재의식, 잠재의식. 네.
삼재의식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이너스 행동을 계속 한대요. 돈하고 멀어지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잠재의식과 이게 이 말이 같이 단일화가 돼야 마음이 같은 게 중요한데 나의 잠재의식에서 벌써부터 인지를 하고 내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잠재의식과 내 생각이 같이 가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돈을 좋아해야 돈이 내 것이 된다. 내 안에서도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1도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고 행동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 결과를 만든 사람,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돈을 만들어 본 사람은 누군가가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네요. 땡 잡았네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부를 축적하거나 결과를 만든 사람을 볼 때, 아, 바닥에서부터 결과를 차곡차곡 만들어 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노력과 이런 게 필요한데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고 내가 한 번도 그 노력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운이 좋아요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돈을 원하는데 잠재의식에서 밀어낸다는 걸 명확하게 아시고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조성희 씨가 그 사수가 박 프록터란 사람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자기계발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은 줘야 나한테 온대요. 먼저 돈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어야 돈이 나에게 온대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어쨌든 난 돈으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거니까. 우리가 돈으로 명품백만 살진 않잖아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좀 뭐 사역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돈은 주어야 온대요. 돈을 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돈뿐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살면서 주지 않은 사람, 돈은 줘야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럼 뭐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돈이라 함은 꼭 이 돈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나 내가 봉사를 했다거나 어디 가서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다거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서비스나 정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돈으로 생각한대요. 이 밥 프록터라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주는 행위를 다양하게 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게? 돈이. 정보를 주는 것도 돈을 주는 거고, 왜?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한 것도 돈을 주는 거고, 제가 김선정 리더님한테 오라고 해서, 선정 리더님,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음식이에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오셔서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해요. 하는 것도 제가 선정 리더님한테 준 거예요. 그죠? 준 거예요. 주니까 모든 자본주의 사회 그런 걸 다 주고 이런 걸 먼저 했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베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식이라도 할 수 있고 내가 유산화를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하는 것도 주는 거죠. 줘야지만 돈은 온다는 거예요. 그 행위들을 다 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돈이 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돈은 먼저 줘야 나에게 오는 거지 그냥 돈은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와닿는 거예요. 유산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보를 주고, 그죠? 내가 유산화하는 거를 알리고, 이것도 다 내가 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는 건 뭐라고요?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는 거래요. 어. 그래서 그래서 돈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야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내면과 내가 말하는 거, 돈에 대한 인식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은 주어야 오는 거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든 마음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긍정적인 거든 뭐든지 사람들에게 주어야 나에게 돈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저희 큰아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경영학과를 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소득에 대비 자산이 많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 이 조성희 씨의 책을 읽어보니 저는 그 돈을 담을 그릇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돈을 품고 있는 것도 예를 들면 미국도 로또가 있대요. 근데 미국의 로또는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을 번대요. 근데 조성희 씨가 미국을 갔을 때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엄청나게 부를 이루어서 잘 살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취재를 안 해간대요. 잘 사는 사람은. 근데 로또를 받았다가 폭망해서 거지 된 사람은요, 인터뷰 온대요.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근데 잘 살고 부를 유지한 사람은 화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 근데 떼부자 됐다가 폭망해서 거지 돼서 길거리 홈리스 된 사람은 취재 오는 거예요. 패가망신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화제거리가 되고 그런 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조성희 씨가 하는 얘기가 그 로또를 똑같이 당첨이 됐지만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날린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평소에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됐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소비나 이런 거에 조금 뭔가 이렇게 담고 뭔가 이렇게 재투자해서 뭔가 우리가 현금 흐름 4분면에 그 뭔가 투자가의 길을 제가 이렇게 뭔가 재산을 많이 증식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노력하지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제가 그릇을 담는 뭔가 돈에 대한 자산을 불리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까 이 책을 읽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거를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내면의 의식이 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돈에 대해서 그게 내면 의식에 맞춰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은 주어야 오는 거니 내가 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면 의식에 대한 얘기를 조성희 씨가 하셨잖아요. 그럼 내면 의식을 잘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면 의식의 최고 권위자 조셉 머피의 책이 안 보이네.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샀어요. 자, 이 책보다 엄청 커요. 크고, 페이지가 370페이지예요. 그래서 열어도 못 봤어요. 너 꼭꼭 글씨는 깨알만 하고, 이 책 잠재의식을 컨트롤해야 내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재의식의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예, 못 읽었어요. 어쨌든 시도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조성희 씨가 얘기하는 그 잠재의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측근인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이미 5년 전에 조셉 머피의 책을 읽고 달아지도록 읽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도 꼭 읽어볼 계획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두 권을 읽었어요. 그럼 우린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보이지 않는 기적. 세포 영양 혁명이에요. 혁명. 와이런 엔츠 박사님이 쓴 자서전이거든요. 우린 부자가 됐으니까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건강.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더 오겠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달에는 환자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건강, 보이지 않는 기적에 대한 얘기. 여러분 구매하셨나요? 구매하셨어요? 네, 다음 달에는 이 책 읽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거고, 음, 그, 시간이 벌써 30분이네요. 어제 홈미팅에서 했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권의 책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희 골드 이상 리더님들이 정말 미리 책도 읽어보고 논의도 많이 해가면서 지금 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1년, 2025년 잘 따라와 주시면 아마, 어, 당연히, 많은 것을 주게 되면서 부를 축적하실 거고, 또 건강해지실 거고, 그 다음에, 책이라는 거를 손에서 떼면 불안할 정도로 제가 요즘 책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북을 또 읽어요. 앉으나 서나 이북을 피면서 제가 읽는 그런 책 애호가가 됐는데 그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업을 롱런하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어쨌든 굳은 결심이나 마음이나 흔들리지 않는 게 필요하니까 그걸 책으로 팀스페이스는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총 보시면 몇 분이 들어와 계시죠? 20명의 리더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어, 김희숙 리더님이 아침에 이 책에 대한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잠깐 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책 두 권 마무리하고 우리 김희숙 리더님이 미라클 모닝을 한번 프로모션을 한번 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희숙 리더님, 대전에 김희숙 리더님 나와주세요. 마이크 해제. 마이크 해제 됐는데? 안 들리죠? 안 들려요, 리더님. 안 들려. 안 들려.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마이크가 안 꺼졌는데 왜 안 들리지? 안 꺼졌어요. 크게 이제 해주세요. 크게, 들려요. 크게. 들리기는 들려요. 아니, 미라클 모닝 하면서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일어나고 제가 지금 초보인데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용기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혜정 리더님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신다고 하는 그 미라클 모닝 때 들어가지고 5시 제가 이거 미라클 모닝 하면서 5시나 5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 리더님 생각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정신적 마인드 그런 게 많이 조성이 되고 열심히 하고 제가 진짜 유경란 저기 스폰서님 같이 큰 어,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어떤 원동력이 돼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도 이런 성공의 법칙이 있다라는 걸 48에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김희숙 리더님은 지금 처음 아셨대요. 이거를 팀에서 이렇게 읽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나는 좀 젊어서 알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속으로 살짝 했거든요. 뭐, 나이가 중요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괜히 그런 나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유산화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 나 진짜, 와, 나 진짜 대한민국의 넘버원이 돼보는 건데 했는데, 김희숙 리더님이 지금 읽었다고 하니까 너무 안도의 한심이 쏘여지는 거예요. 근데,
와, 유산화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팀의 골드 이상 리더님들이 추천해 주신 책이거든요. 근데 와, 이 책을 우리 팀이 이렇게 이 나이에 읽었다니, 지금 읽었다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나 함께 해주는 리더님들이나 함께하면 멀리 간다, 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두 권의 책 함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 그 다음에 조성희 씨의 더 플러스라는 책, 어, 제 생각 좀 포함해서 제가 이제 스토리를 좀 약간 얘기를 해드렸어요. 리더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들, 우리가 진짜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공유를 했으니까, 우리 한번 꼭, 액션해서 팀스페이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3월 되셨고요. 이제 2026년 4월에는 더 멋지게 또 마음의 양식 쌓아서 더 건강한 삶 만들어가 봐요. 아무튼 모두 함께 해주셔서 즐겁고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멋지게 준비해서 리더님들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마무리 우리 네. 고정라 리더님 해주세요. 네, 귀한 나눔해주신 우리 유경란 스폰서님과 우리 리더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달에는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네, 어떤 또 기적을 우리 유경란 스폰서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주실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4월 달에는 보이지 않는 기적 책 더 많은 분들이 읽고, 줌미팅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선정골드님,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예쁜 얼굴 감사합니다. 유경란 스폰서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